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훔쳤습니다. 어머니를 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헌신적인 어머니로, 능력 있는 경영자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무너뜨린 건 거대한 권력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자의 휴대폰 하나,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하나.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드라마 첫 번째 남자를 처음 보는 시청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착각을 합니다. 재벌집 복수극이구나. 그런데 이 드라마는 보면 볼수록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복수극이 맞긴 한데 복수보다 훨씬 무서운 게 이 드라마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악당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완벽하게 사랑하는 척을 해왔는가. 그겁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악당은 딱 보면 압니다. 눈빛이 음흉하거나 말이 비틀려 있거나 행동 어딘가가 수상하거나. 그런데 최화영은 다릅니다. 그녀는 진짜로 좋은 어머니처럼 보입니다. 진짜로 능력 있는 경영자처럼 보입니다. 진짜로 이 가문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20년 넘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온 인간이 무서운 겁니다. 이 드라마를 제대로 보려면 최화영이라는 인물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해하려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드라마의 모든 비극은 한 쌍의 쌍둥이에서 시작됩니다. 오장미와 마서린. 이 두 사람은 같은 어머니 정숙희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입니다. 정숙희는 드림그룹 후계자 마동석의 연인이었고 그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평범한 출생의 비밀 드라마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느 날 정숙희가 사고를 당합니다. 정확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진 겁니다. 그 사건 이후 정숙희의 지능은 5세 수준으로 퇴행합니다. 자신의 두 딸이 어떻게 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한 명은 정숙희 곁에 남아 반찬 가게 딸로 살아갑니다. 그게 오장미 언니입니다. 다른 한 명은 드림그룹의 손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게 마서린 동생입니다. 이 흩어짐이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분리였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이 최화영입니다. 최화영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동석과 결혼하는 것. 마동석은 드림그룹 후계자입니다. 최화영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동석에게는 이미 정숙희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포기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녀는 제거를 선택했습니다. 정숙희를 사고로 폐인으로 만들고 마동석의 행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중 한 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서린을 데려와 드림그룹의 손녀로 키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어머니인 것처럼. 마치 마서린이 처음부터 이 가문의 아이인 것처럼. 오장미는 그냥 사라지게 내버려뒀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이 가장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최화영을 단순한 악당으로 보면 이 드라마의 절반을 놓치는 겁니다. 그녀가 무서운 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쁜 짓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화영은 드림호텔 대표입니다. 드림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물입니다. 마대창 회장도 그녀를 믿었습니다. 마서린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신뢰가 2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왜일까요? 최화영이 정말로 잘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헌신적인 어머니 역할을, 능력 있는 경영자 역할을, 이 가문의 기둥 역할을, 그리고 그 연기 뒤에서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정숙희를 제거했습니다. 오복기를 제거했습니다. 오장미를 여러 번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화영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죄책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있으면서도 멈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뒤를 돌아보면 쌓인 범죄들이 자신을 집어삼킬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냉혹하게. 이게 최화영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악당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결국 자신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오장미를 피해자라고 부르기엔 이 여자가 너무 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지워진 사람입니다. 쌍둥이 자매는 빼앗겼습니다. 어머니는 폐인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걷어준 의부아버지 오복길마저 최화영에 의해 살해됩니다. 이 정도면 무너져도 됩니다. 포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장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복길이 죽은 직후 오장미는 울면서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기 시작합니다. 오복길의 휴대폰에 남겨진 녹음 파일,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이 두 가지를 손에 쥐는 순간 오장미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냥꾼이 됩니다. 그런데 오장미가 이 드라마에서 설득력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분노 아래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알면 이 인물이 왜 이렇게 가슴에 꽂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분노 아래에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복길에 대한 사랑, 어머니 정숙희에 대한 사랑,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 없는 동생 마설인에 대한 그리움. 오장미는 미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은 상처를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드림그룹 이사회장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떨립니다. 그리고 이 대사. 당신이 죽인 우리 아빠, 그리고 빼앗긴 내 동생의 인생. 이제 전부 돌려받으러 왔어. 이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복수가 아닙니다. 돌려받으러입니다. 오장미는 복수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되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오장미라는 캐릭터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오복길의 죽음입니다. 오복길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드림그룹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혈연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냥 정숙희와 오장미를 거둬준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드라마 전체를 움직이는 열쇠가 됩니다. 최화영은 오복길을 제거할 때 그게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장미를 지켜주는 유일한 어른을 없애면 장미는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최화영이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오복길이 죽기 전에 녹음을 남겼다는 것. 그리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 오복길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이 살아남아 최화영을 심판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시적인 순간이 있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조용하게 살다간 사람이, 가장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사람이 결국 악당을 무너뜨리는 열쇠를 남겼다는 것. 최화영은 오복길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걸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자신의 몰락을 앞당겼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마대창 회장. 드림그룹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이 노인.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동석이 실종됐습니다. 정숙희가 갑자기 오세진흥으로 퇴행했습니다. 그 시점에 최화영이 드림그룹 안에서 갑자기 핵심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녀 마설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게 마대창 회장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수십 년간 이끌어온 사람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드라마는 마대창을 쏟고 있는 인물로 그립니다. 하지만 강백호와 오장미가 모든 진실을 밝혔을 때 마대창의 반응이 충격보다 분노에 더 가깝다는 건 흥미롭습니다. 진짜 몰랐던 사람의 반응인가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직면하는 순간의 반응인가요? 이 질문 계속 가지고 가세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질문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순간이 옵니다. 이 드라마 제목이 첫 번째 남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강백호. 그가 오장미에게 있어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녀의 편이 되어준 남자입니다. 강백호는 강남봉의 아들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 한영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잡한 관계가 하나 얽힙니다. 강남봉, 강백호의 아버지가 최화영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즉, 강백호의 아버지는 드라마의 핵심 악당과 연결된 인물입니다. 오장미의 편에 서는 건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백호는 선택했습니다. 오장미 편에 섰습니다. 최화영의 수아들이 오장미와 정숙희를 위협할 때 강백호는 단숨에 제압하고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마대창 회장을 직접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힙니다. 이 장면에서 강백호의 태도를 봐야 합니다. 그는 마대창 회장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증거를 차분하게 제시합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오장미와 이성으로 뒷받침하는 강백호. 이 두 사람이 함께이기에 최화영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중요한 이유는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관성 때문입니다. 최화영의 수아들이 위협할 때도, 마대창 회장 앞에 서야 할 때도, 자신의 아버지가 이 사건과 엮여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도 강백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장미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겁니다.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편에 서준 사람. 그게 강백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첫 번째 남자입니다. 마서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많은 시청자들이 마서린을 오장미의 반대 위치에 놓습니다. 오장미가 빼앗긴 자라면 마서린은 빼앗아온 자의 편이라고.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시각입니다. 마서린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바뀐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드림그룹의 손녀로 자랐습니다. 마서린은 악인인가요? 아닙니다. 마서린은 피해자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마서린이 가장 잔인한 피해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마대창의 손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최화영이 유괴한 아이였습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화영은 마서린을 자신의 아들 강준호와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화영은 자신이 유괴한 아이를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로 만들려 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해관계의 계산이 아닙니다. 인간을 말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마서린 입장에서 이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라고 믿은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훔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신을 전략적 도구로 사용해왔다는 것. 이 충격 앞에서 마서린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감정선입니다. 강준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묘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는 최화영의 친아들이자 드림호텔 셰프로 일하는 평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강준호의 진짜 위치가 드러납니다. 그는 어머니 최화영의 야망에 이용당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강준호가 결혼하려 했던 마서린이 사실은 최화영이 유괴한 아이라는 것. 강준호는 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신이 결혼하려던 여자가 어머니가 유괴한 아이라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그 과정에서 살인까지 공모했다는 것. 이 충격 앞에서 강준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강준호가 최화영의 편에 설지, 오장미의 편에 설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강준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최화영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흔들립니다. 최화영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인맥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진짜로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건 자기 아들 강준호의 묵인입니다. 강준호가 등을 돌리는 순간 최화영의 왕국은 내부에서부터 붕괴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최화영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오장미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는 한영자입니다. 한영자는 강남봉의 아내이자 강백호의 어머니,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 강남봉과 최화영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시간. 이 시간이 드라마 내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영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한영자의 무기가 감정이 아니라 법이라는 점입니다. 최화영은 오장미의 분노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강백호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가 수집한 법적 증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장미의 이사회 폭로가 도덕적 심판이라면 한영자의 법적 준비가 최종 심판입니다. 이 두 라인이 합쳐지는 순간 최화영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영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들이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 이것이 이 드라마의 숨겨진 뇌관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캐릭터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정숙희를 꼽겠습니다. 정숙희는 오장미와 마서린의 생모입니다. 마동석의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이 만든 사고로 인해 지능이 5세 수준으로 퇴행했고 지금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처음에 정숙희를 그냥 불쌍한 엄마로 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단순히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납치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 일부가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최화영이 마서린을 데려가던 그날의 기억. 정숙희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표현할 수 없었을 뿐. 정숙희가 그 기억을 일부 떠올리며 울부짖는 장면. 이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자신의 두 딸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던 어머니.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었던 어머니. 그 기억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 정숙희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20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주는 여운이 이 드라마를 단순한 막장극이 아닌 진짜 가족극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최화영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 균열 때문입니다. 염산월과 진홍주. 이 두 사람이 최화영의 핵심 공모자였습니다. 염산월은 진홍주의 어머니로 최화영에게 협박당하며 오랫동안 그녀의 편에서 움직여왔습니다. 진홍주는 강준호의 동료이자 오장미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최화영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왜일까요? 최화영이 자신들을 버릴 것이라는 걸 먼저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의 몰락은 그녀가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썼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버려질 것을 알면 먼저 배신합니다. 최화영은 이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염산월과 진홍주는 오장미 측에 붙어 최화영의 과거 유괴 사실을 증언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으로 최화영 주변의 철옹성에 균열이 생깁니다. 정말 무서운 무너짐은 항상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드림그룹 긴급 이사회 장면입니다. 최화영이 대표이사 해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립니다. 오장미가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손에 쥔 것은 오복길의 휴대폰,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오장미는 아무 말 없이 대형 스크린을 켭니다. 오복길의 휴대폰에 녹음된 최화영의 목소리,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사회 멤버들이, 마대창 회장이 모두 그 화면을 봅니다. 그리고 오장미가 입을 엽니다. 당신이 죽인 우리 아빠, 그리고 빼앗긴 내 동생의 인생. 이제 전부 돌려받으러 왔어. 이 순간 카메라는 최화영의 얼굴을 비춥니다. 얼어붙은 표정.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얼굴. 그리고 마대창 회장의 얼굴. 분노로 떨리는 손. 이 두 얼굴이 교차되며 장면이 끝납니다. 이 장면이 강력한 이유는 대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장미의 단 두 줄이 20년을 압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화영의 침묵이 모든 것을 자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물 관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동석의 아버지이자 오장미 마서린의 친할아버지. 오랫동안 진실을 모른 채 최화영에게 속아왔습니다. 정말 몰랐는지 알면서도 외면한 것인지는 이 드라마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마대창의 아들이자 드림그룹 후계자. 정숙희의 연인이었으며 오장미와 마서린의 친아버지. 최화영의 야망이 시작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마동석의 연인. 최화영이 만든 사고로 지능이 퇴행했습니다. 현재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으며 납치 사건 충격으로 기억 일부가 되살아납니다. 정숙희와 함께 살며 자란 반찬 가게 딸. 오복길의 의붓딸. 이 드라마의 중심이자 진실을 되찾으려는 인물. 최화영에 의해 유괴되어 드림그룹의 손녀로 자랐습니다. 선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온 비극적 피해자. 보육원 출신으로 정숙희와 오장미를 거둔 진짜 가족. 최화영에 의해 희생되지만 그의 휴대폰이 최화영의 범죄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인물. 20년 넘게 헌신적인 어머니와 능력 있는 경영자를 연기하며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강남봉의 아들이자 한영자의 아들. 오장미를 사랑하며 진실 추적에 뛰어듭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최화영과 불륜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오장미 편에 섰습니다. 드림호텔 셰프. 어머니의 야망에 이용당해왔습니다. 그가 진실을 직면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이 드라마의 분기점입니다. 강남봉의 아내. 조용히 증거를 모으며 때를 기다려온 인물. 최화영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최화영과 불륜 관계. 최화영을 지탱하는 카드이자 강백호와의 갈등 원인입니다. 최화영의 핵심 공모자였지만 결국 배신을 선택합니다. 집안의 비밀을 간직한 어른.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이 드라마의 또 다른 뇌관입니다. 최화영의 신복으로 온갖 악행을 대행하는 인물. 최화영이 끝까지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이제 이 드라마가 직접 말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분석입니다.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이 정숙희를 제거하고 쌍둥이 중 한 명을 유괴했다면 마동석도 그냥 사라졌다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이 타이밍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마동석의 실종이 최화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집안의 비밀을 간직한 어른이라고 소개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단순히 최화영의 악행인지 아니면 마대창 회장과 관련된 더 깊은 무언가인지. 이것이 앞으로 폭발할 또 다른 뇌관일 수 있습니다. 최화영의 친아들로서 드림호텔에서 일하면서 어머니의 야망에 이용당하면서 강준호가 정말 단 한 번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알면서 외면한 것인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
강준호가 이 진실에 직면한 이후 보여주는 행동이 그 답을 줄 겁니다. 최화영의 집착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알면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출발점이 보입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를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